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뜨거운 여름이죠. 네. 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서비스 하는 거와 이어서 오늘 밤 새벽에는 이 북미에서는 Temple of Light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서 앤 블레이니가 서비스를 할 겁니다. 하나의 진동 안에서 함께 발산한다. 지난주에 재영님이 진동에 민감하기라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는 인간이 진동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줄 알았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진동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줄 알았을 때. 지금은 아니죠. 진동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줄 알았다. 우주와 자연과 서로와 분리 없음. 우주와 자연과 서로와 분리 없음. 하나임을 경험하면서 그 분리 없음 하나임 안에서 진동으로 소통하고 그 하나임 안에서 흐르는 더 큰 힘을 사용할 줄 알았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대해서는 세계 곳곳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의 고대에 관련된 철학 안에서도 나오고 서양의 곳곳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진동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줄 알았을 때 인류의 진동이 지금 이렇게까지 저하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저하된 진동의 상태, 현재 인류의 저하된 진동의 상태에서 분리 없음의 진동으로 넘어가는 개벽에 대해서 또한 곳곳에서 말해요. 개벽에 대해서는, 개벽은 한국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나 곳곳에서 그 단어는 안 쓰지만 똑같은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저하된 진동에서 분리 없음의 진동으로 넘어가는 과정, 과도기에 있는 정화의 시기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재
이 과도기에는 저하되어 있는 옛 의식, 옛 진동과 새 향상되어 있는 새 의식과 새 진동이 섞여 있는 그런 시기 과도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또한 정화의 시기이다. 즉, 옛 의식, 옛 진동의 정화의 시기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옛 진동과 새 진동이 때로는 새 진동이 가득 차서 의식이 열리고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거, 볼 수 없었던 거를 보고 의식이 확장되고, 그러나 며칠 안 돼서 그거는 싹 어디 갔지? 하고 옛 진동과 옛 의식 안에서 혼동, 혼란, 시야가 좁아지고 불안, 수치심도 올라오고 이런 섞여 있는 경험, 이게 그 과도기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도기를 건너는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자꾸만 영어로 표현하려는 충동이 올라오네. 하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옛 의식, 옛 진동. 그게 현재 사회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현재 표준, 평균 사회의식은 옛 의식, 옛 진동이며 그 사회의식, 진동, 분위기는 거의 다 자기 중심성을 전제하는, 바탕하는 의식, 진동이에요. 근데 그게 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 보통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진동, 기독교 성서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옛 하늘,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에서도 다른 언어를 쓰지만 똑같은 거를 얘기해요. 근데 그 너머 새 진동, 새 의식, 존재의 진동, 의식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이 꼭 해야 할 무엇, 그리고 옛 의식에 자꾸 묶이게 하는 요소에 대한 명료한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들어가고 싶어요. 더 높은 진동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현재 흐르고 있는 자기 중심적
일반 사회적 의식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해요. 자, 무시 잘 할 줄 아나요? 근데 저하된 자기중심적 진동의식, 사회적 의식을 무시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제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 제한을 넘어야만 이 과도기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 제한은 무리 의식이에요. 한 무리로 뭉쳐있는 의식, 무리 의식.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지금 무리라고 하면 지금 무리 의식의 진동수 정도 수준이 어때요? 매우 얕아요. 근데 무리 의식이 현존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무리 의식의 지배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조금 또는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무리 의식의 지배력, 사회적 무리 의식의 지배력. 그리고 그 지배력은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쇠뇌력이에요. 무리의식의 쇠뇌력. 그 중에서는 우리가 1단계 세미나에서도 다루는 거 하나 있죠. 무리의식의 쇠뇌력 중에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최면, 쇠뇌.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무리의식의 지배력, 쇠뇌력 중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하여튼 그 바탕에는 자기중심성이 있고 자신에 대한 비하, 더 깊이가 강렬하게는 때로는 자기 증오, 혐오, 타인 혐오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 타인 혐오 바로 밑에는 자기 혐오가 있는 거죠. 자기 혐오 없으면 타인 혐오 없어요. 무리의식의 지배력, 쇠뇌력, 이거는 한국 사람과 한국 사회에 관련돼서는, 특히 봐서는 민족성에 관련돼서는 한국 사람의 민족성의 사회적 어떤 특징 하나에는 한 무리로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반면에는 그거에서 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장점은 오래전 그 월드컵 같은데 광화문에서 200만 명 시위를 하는 거, 촛불 시위 같은 거 이런 데에서 그 무리 단결 의식의 장점이 드러나는 거와 반면에 이 무리식 의식이 가져오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평균화예요. 표준화. 그리고
눈치 보기예요. 내가 뭐를 하기 전에 눈치를 보는 거. 뭐 주변을 살피는 거, 예의를 갖추는 거, 이런 건 다 성숙의 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넘어서 두렵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 이런 것은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것이 또한 함께는 잘 가지만 혼자 가기는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런 기질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삼예술학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몸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빠른 변화, 성장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죠. 몸체 안에 있는 서로 간의 지지, 사랑,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아요. 얼마 전에 정경님 생일 때 그 멋진 여왕식, 그리고 그 멋진 여왕식이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자경님, 시인님, 풀빛님 등 생일에 다시 드러나면서 이거는 몸체의 서로 간의 사랑, 지지, 서로 간의 서로 안에의 최상, 제일 온전한 것을 보는 사랑의 힘, 이런 것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또한 사랑, 지지 넘어서 상호 자극, 한 사람의 돌파를 통해서 서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서 각자가 또 힘을 받아서 돌파하면서 서로 돌파하면서 돌아가면서 돌파하면서 함께 상승하는 몸체의 힘, 뭐 다르게 보면 무리의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무리의 사회적 눈치보기, 도반의 눈치보기, 사회의 눈치보기로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죠. 최근에 미국의 북미의 Great Cosmic Story 블로그 데이비드 바른스가 올리는 글들 중에서 마틴의 중요한 몇 서비스를 최근에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은 한 남자가 있으라, 한 남자가 있으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남자가 있으라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이 있으라의 의미예요. 한 사람이 있으라.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있으라? 인간. 용기 있는, 우뚝 서는 무리와
자기 중심성에 끌려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라. 무리와 자기 중심성에 끌려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라. 이것은 사회적 무리의식과 자기 중심성에 끌려가지 않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와 무리에 관한 눈치 보지 않는 용기를 또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너무 의식했을 때, 그리고 특히 그 무리의 진동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그 높지 않은 무리의 진동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성장 못해요. 그래서 높지 않는 무리의식의 진동에 눈치 보지 않는다. 그것을 무시할 줄 안다. 그것을 거부할 줄 안다. 사회적 무리의식을 무시할 줄 안다. 거부할 줄 안다. 왜? 그 진동이 높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회적 무리의식은 강요를 해요. 너 그냥 평균적으로 살아. 그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뭐 그렇게 애써서 뭐 더 고상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해? 응? 그냥 좀 행복하게만 살아. 근데 물론 문제는 그 행복하려고 살라고 하는 그 노력이 성공하냐는 거의 성공 안 해요. 무리의식, 자기중심적 무리의식, 사회적 의식에 나와서 더 높은 분리 없음의 의식과 조율하는 이유는 중에 하나는 여러 이유 중에서 그러나 제일 그냥 개인에 해당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리 없음의 의식은 즉 기쁨이에요. 불안해해서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적 의식은 몰라요. 사회적 무리의식을 무시한다. 진리, 참 진동, 분리 없음의 진동을 향한 약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 과도기를 건너려면 자기중심적 분리의식에서
분리 없음의 온전한 의식으로 넘어가려면 필요한 거 하나는 진리, 참 의식을 향한 절대적 응답이에요. 참 의식을 향한 절대적 응답, 진리를 향한 절대적 응답, 열의 패션. 왜냐? 그거 없이는 그 옛 의식의 지배력, 세뇌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꾸 그쪽으로 끌리니까. 왜? 표준화는 그 낮은 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온전한 의식을 향한 절대성. 그 말은 무리의식의 지배력을 뚫는 진리를 향한 절대성이 있어야만 그 무리의식의 중력을 떨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로켓으로 비유한다면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 원료의 추진력이 있어야만 그 중력을 넘어서 그 다음에 그 중력 넘은 자리에 도착하죠. 약간 그거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배력, 세뇌력, 그리고 그 사회의식의 지배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넘는 것. 이거는 진리를 향한 절대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사회적 눈치를 넘어가는 우뚝선 한 사람. 무리 지배력이 강할 때는 그 무리에서 우뚝서는 한 사람이 안 나와요. 왜? 다들 서로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올까? 그리고 누가 나오기 전에는 난 안 나갈 거야. 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어때요? 좀 뭐예요? 좀 용기 없어. 좀 비겁해. 무리의식의 지배력, 세뇌력 안에는 비겁함이 사용되는 거예요. 사고적 눈치 좀 봅니까? 그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까? 비겁하십니까? 는 안 할게요. 그러나 힌트는 들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료하게 깨어 있어야 할 무엇은 무리의식의 지배력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무리의식의 지배력, 영향권 안에 우리가 좀 저하되어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저절로 생각되는 것들, 느끼는 것들과 하나 되어서 좀 맥이 빠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의식의 지배력과 세뇌력이 강렬하게 있구나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옛날에 60년 언젠가 그 갈매기 조나탄? 응? 갈매기의 꿈에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죠. 조나탄 갈매기는 그 무리의식의 지배력, 세뇌력을 이기고서 뚫고서 진리를 향한, 새 의식을 향한, 창을 향한 홀로 우뚝성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다들 너는 왜 이렇게 좀 이상한 애야. 너 정상 아니야. 나는 비판, 우리랑 같이 그냥 땅에서 있는 거 잘 씹어먹어. 무리의식의 지배력에 대해서 명료하게 깨어있다. 그것을 거부한다. 거기에서 오는 세뇌력, 그 세뇌력 중에서는 때로는 비판, 나름대로 우리를 위한 말이라고 하는 공격, 이런 게 있어요. 뭐 대부분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죠. 그냥 비판, 공격. 사회적 가치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 그리고 누구를 보면서 자주는 멸시 섞인 바라봄, 이런 거. 근데 그 사회적 의식 안에서 있는 그 미세하게 멸시가 섞여 있는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해야 돼요. 이런 옛 의식의, 사회적 의식의 진동은 비정상적 또는 하찮한 무식한 시선, 의식, 이구나, 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그 시선을 명료하게 잘라야 돼요. 이것은 하찮은 무식한 생각들, 의식이구나.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당신의 그 생각 하찮아도 무식해라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하죠. 싸울래? 이런 건데.
폐쇄되어 있는 의식인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스며들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관들, 미세하게 섞여 있는 멸시의 사고들을 강력하게 차단시켜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우리가 아직 이 과정일 때는 반대로 갈 수 있죠. 나는 우월해. 그거 다 하찮해. 무식해. 하찮은 무식한 너희들. 나는 대단히 우월해. 글로 가지는 말아야죠. 우리는 인간의 참된 정상, 우월한 것이 아닌 참된 정상을 되찾는 거야. 그리고 초대한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일반적인 멸시의 가치, 생각들을 우리에게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자른다. 아니다. 이것은 무식한 생각들이다. 이것은 하찮은 생각들이다. 는 무식한 생각들이다 라는 것보다는 더 강렬하죠. 무식과 하찮음은 좀 달라요. 이거는 무식한 생각이다 보다 더 강렬한 거부는 이거는 하찮은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찮아요. 자신을 모르는 자기 중심성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찮은 거예요. 그거를 명료하게 거부한다. 그게 우리의식의 지배력, 세뇌력을 명료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유난하게 다른 곳들보다도 유난하게 사회적 눈치 보기가 심한데 그것의 이제 표현 중에는 어느 대학 나왔냐, 대학 갔느냐, 어느 아파트에 몇 평짜리 어느 아파트 몇 평짜리 어느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런 무식하고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식하고 하찮은 생각들이다. 어느 동네에 사는가, 몇 평짜리에 사는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상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없다. 한국이 너무 그래요. 한국만큼 이런 데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오현호 대표, 오마이뉴스 오현호 대표가 덴마크에 가서 택시 운전사들, 택시 타면서 이야기를 거는데 이 택시 운전사는 이런 사회적 가치 하나도 없어. 의사에 대해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도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 더 높다 이런 거 없어. 약간의 좀 특히 강화되어 있는 한국의 무리
의식 강요인 거예요. 이게 일부는 뭐 역산에서 오고 계급사회, 조선시대부터 서 있었던 양반 뭐죠? 양반 쌍놈 이런 계급사회 의식, 그게 또 식민지로 바뀌면서 식민지 안에 있는 계급사회, 그 후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후에 그 계급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식하고 하찮은 거예요. 인간의 존엄은 그거에 하나도 영향받지 않아요. 인간의 가치는 거기에 조금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눈치를 넘는 우뚝 서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무리의식의 지배력, 세뇌력 안에 새 진동의 종소리를 울린다. 그 지배를 안 받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진동의 종소리를 제공한다.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안 받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일부는 그 과정에서 안 받으려고 노력하죠. 스스로 자기 최면도 하고, 나는 존엄해, 나는 존엄해, 그거 아니야, 내 아파트 평수 35평 아니라도 나는 존엄해 라고 가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알고 그 무식한 가치관을 명료하게 철거한, 정화한 우뚝 서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새 진동의 종소리가 울리고 그 무리의식의 지배력, 세뇌력 안에 다른 기운, 그 세뇌를 깨트리는, 그 최면을 깨트리는 새 진동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옛 의식의 세뇌를 무시할 줄 안다, 거부할 줄 안다, 명료하게 그거에 한마디 할 줄 안다. 겉으로 그 말 한마디는 내뱉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그런 기운이 감지됐을 때 무식한 이 생각아, 그 한마디가 뭘까요? 꺼져. 이건 무식한 거야. 한 사람이 있어요. 용기 있는 우뚝 서는
사회의 무리의식과 자기중심성에 끌려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발상, 진동은 옛 무리의식에게 지진이에요. 그 바탕의 땅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그 대학교에 안 보냈는데, 그렇게 애써서 나는 이거를 샀는데 이게 다 별거 아니라고? 네, 지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과도기, 옛 의식에서 새 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생기는 지진들이에요. 차차 옛 의식이 깨져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인류 안에 제일 깨어있는 소수들은 이 새 의식의 진동을 가져오면서 그것이 또한 옛 의식을 명료하게 거부하고 거부할 이유를 명료하게 제공하고 당신도 불안해하는, 떨리고 서로 눈치 보는 그 진동에서 나오세요 라는 초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차차 옛 의식, 무리의식, 얕은 진종에 초점화되어 있는 그 의식은 흔들리고 허물허물하게 되고 새 의식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하는 인류 안에서의 분리 없음의 진동에 정렬되어 있는 그 소수들에게는 이 과정이 때로는 힘겹죠. 왜냐? 무리의식의 지배력, 세뇌력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명료해지고 더 우뚝 섰을 때, 그리고 그 지배력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거꾸로 이제는 새 영향을 제공할 때 그 힘듦은 차차 줄어들고 이 밸런스가 바꿔지기 시작해요. 이 한마디를 내가 빠뜨렸네. 무리의식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이 단어는 심리학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족을 연구하는 데 안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예요. 상호 의존성.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은 그 아버지를 함께 하고 있는, 흔히는 이제 아내의 상호 중독성, 알코올 중독자와 그를 함께 하고 있는 누구의 상호 의존성.
근데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중독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의식이 상호 의존성, 그리고 무리의식의 지배력, 선회력을 꿰뚫어 보고 분리 없는 참 의식 가치 진동이 있어. 우리는 거기에 주의해. 이런 우뚝 서는 한 사람. 그리고 사실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단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집단 안에서도 약간의 상호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도 약간의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의 진리를 향한 절대성, 응답, 열의를 통해서 우뚝 서는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아직 옛의식에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몸체로서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도반 눈치 보기 하지 마세요. 그것도 무리 눈치 보기의 일부예요. 그래서 도반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참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홀로 집중한다. 다른 누구가 뭐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홀로 거기에 집중한다. 진리, 참 안으로 꿰뚫어 들어간다. 그것이 무엇이지? 참은 무엇이지? 진리는 무엇이지? 내 의식이 거기에 조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어? 그러면 나는 그거를 정화하겠다. 진리 안으로 더 깊이 절대적으로 홀로 들어가겠다. 그 홀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지지예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아름다워요 해주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참 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홀로의 패션, 열의, 집중,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우뚝 서는 한 사람이 먼저 되자. 이게 오늘의 저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무리의식, 지배력, 선회력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참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홀로의 한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그거 되심으로써 되시기를 더 초대하고 되심으로써 그것을 이 세계에 초대하는 사람이 되시라.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먼저 사랑함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오래전에 빛의 무리, 더 젊었을 때 빛의 무리 안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한동안 그 무리 안에서 더 빛나는 역할들, 더 좀 하찮게 보이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의식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안에서 몇 년 동안 염소지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몇 마리 염소를 책임지고 매일 아침 염소 젖자고 그러면서 나의 도반들 중에서 무대에서 강의를 하고 더 멋지게 보이는 그런 거를 보면서 무리를 눈치 보는 의식이 좀 떠올랐죠. 나는 뭐해? 쟤는 35평에 사는데 나는 이 6평짜리 이게 도대체 뭐야? 6평짜리 마구간 안에서 염소 젖을 짜고 있어. 이게 뭐야? 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사회적 의식, 무리의식의 옛 가치, 그런 게 의식되면서 그 가치관이 아니구나. 누가 멋지게 지금 무대에서 강의를 하고 하나, 또는 반면으로 이런 일을 하나도 상관없는 거구나. 하나도 상관없고 진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그 일을 진실하게 하는 이것이 다이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를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리면서 중요한 정화가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무대에서 멋진 강의를 해주세요라는 초대가 왔어요. 얼씨구나 좋다 했는데 곧 내가 있었던 그 농장 목장에서 이 시기에는 유진이 가면 안 돼요. 모든 게 지금 이 시기에 다 몰려 있어서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고서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거를 가서 해야 하는데 이거 내가 계속 염소젖 짜는 거 이게 뭐가 더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멘토랑 상의를 하고 근데 멘토의 제안은 거기서 그 꼭 필요한 거 하는 거 이 시기에 지금 필요한 거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나도 곰곰이 씹어봤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한 차원의 정화와 깨달음이 왔죠. 멋지게 보이는 거를 하는 것보다 진리의 참된 필요를 그 순간에 따르는 이것이 리더십이다. 그 무대는 그때 내가 처음으로 클래스를 패컬티가 되는 강사가 되는 초대였어요. 한 달 클래스에. 그것도 리더십이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리더십은 이것을 진실하게 하는 거 이게 리더십이다 라는 게 명료하게
왔어요. 근데 시간은 조금은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정화와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그 일을 하고 그 참된 진리의 정렬, 진리를 먼저 찾는 거, 멋진 것보다 진리를 먼저 찾는 거, 이게 내 안에 더 깊이 자리 잡으면서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은 멋진 것보다 진리를 먼저 찾는 사람이구나를 사람들이 진동적으로 느끼는 것을 차차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으로써의 그것을 그 참 선택을 통한 리더십의 발휘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참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신뢰를 그들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시적으로는 무엇이 좀 더 덜 멋지게 보이는 거 여기에 큰 무게를 두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전체 안에서 이 순간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를 참으로 제공할 때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뚝 서는 한 사람,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진리를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이거를 함께 합시다.